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2회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한 안민지라고 합니다. 수험과 관련하여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헌유회로 시험을 마무리하였고 수험 기간 내내 온라인 첨삭반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여서 인사와 선택 과목인 경조를 학부 시절에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법 과목이 수험과 더 잘 맞았고 행정뱅송법은 75.21점 그리고 노동법은 64.46점으로 고득점 합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32회차 수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획득하고자 하는 점수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안정적인 평균 점수로 합격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행정정성법에서는 65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65점 이상의 합격 수기만 분석을 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 차별화될 만한 포인트들을 모두 수집하여서 저희 답안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7개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제의 소재는 최대한 핵심만 서술하고 조문은 항상 병기하기, 또 판례의 핵심 문구를 활용해서 서술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쟁점이든 의의와 취지는 항상 함께 서술하고자 하였는데요. 이것은 답안의 첫 인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설의 논거를 충분하게 적는 것이었는데요. 2, 3기의 모의고사 최고 답안만 보더라도 학설의 논거는 많이 누락한다는 점이 왕왕 발견되었는데 모의고사 첨삭평에서도 학설의 논거 누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논거는 무조건 서술을 풍부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논거는 많이 서술할수록 더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의고사 첨삭평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의 약점 및 잘못된 부분을 모두 짚어주시는데 그러한 부분만 꼼꼼히 챙겨가기만 하더라도 점수의 감점 요인을 최대한 방어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판례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란 포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타 과목과 달리 행정쟁송법은 타 강사 자료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윤성봉 선생님의 사례 과제와 사례 집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무한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윤성봉 선생님께서 조문 암기 스토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을 일기부터 암기를 하여 계속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저의 고득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흔히들 양치기라고 하여서 일반론을 많이 쓰면 어느 정도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수험가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수험 기간을 거쳐오면서 점점 수험생들의 수준이 함께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음을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반론만 많이 서술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반론뿐만 아니라 포섭도 묻는 쟁점에 대해서는 짧게 쓰고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답안에 서술한 일반론 하나하나를 포섭에 모두 활용하여 논리적 흐름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논리적 흐름을 답안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윤성봉 선생님의 모의고사 예시 답안과 사례집의 포섭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포섭은 매우 촘촘하고 논리적 흐름을 담아내다 보니 포섭의 양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윤성봉 선생님의 모의고사 포섭 플로우를 그대로 적었고 이것이 저의 고득점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인강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헌유회 시기 동안에는 강의 듣는 시간보다는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헌동차 때는 0기부터 3기까지 강의를 꾸준히 다 들었고 모의고사도 매번 제출하면서 충실히 따라갔는데요. 헌유회가 되면서 보다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기수별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의 경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는 했지만 수험이 끝나고 나서 발표 나기까지 동안에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 할 겸 연기를 2배속으로 빠르게 수강을 하였고요. 1기의 경우에는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사례 과제, 윤성봉 선생님께서 나눠주는 사례 과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고, 작년 사례집을 통해서 쟁점 찾는 연습을 1기부터 같이 병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 3기의 경우에는 온라인 첨삭반을 신청을 하였고, 모의고사를 풀 때 풀 답안을 작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쟁점은 항상 체크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항상 체크했고, 사항과 논점과 포선만 직접 쓰면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다 보니 답안지를 제출할 수는 없었고, 저는 자가 첨삭 위주로 저 혼자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때에도 첨삭을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사례집으로 쟁점 찾는 연습과 포서 플로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사례집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실관계나 헷갈리는 일반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의고사 풀 답안을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일반론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답안 작성 시에 일반론은 암기를 한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했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모의고사 답안 작성 시에는 목차만 적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나머지 일반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제가 독서실에서 밥 먹으러 갈 때, 또는 샤워할 때, 아니면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 산책할 때 등을 활용해서 암기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것을 다시 암기할 때에는 공부가 안 되는 시간에 나가서 중얼거리면서 누구에게 설명하듯이 암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한 이유는 아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는 것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야지 결국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어느 정도 수험 구력이 쌓이다 보니 이런 공부 방법을 실행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규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처음 접하시는 생동차 또는 유예 수험생 여러분들은 윤성봉 선생님의 지도하에 가급적 강의를 잘 따라가고 모의고사도 충실하게 응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이나 헌동 이상의 수험생, 또는 윤성봉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을 이미 0기부터 3기까지 충실하게 수강한 경험이 있으신 수강생분들에게만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31회차 시험에서는 61.14점, 32회차 시험에서는 75.21의 점수를 획득하였는데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 작년과 달리 공부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숨은 쟁점들이 무엇인지 모두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암기보다 이해 위주의 학습을 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암기되지 않은 내용을 이해를 통해 어떻게든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내용을 모두 답안에 서술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즉, 31회차 시험에서는 중요 쟁점에 대한 일반론만 선별적으로 서술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져가려고 했다면, 32회차 시험에서는 문제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반론에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 모두 서술하되 강약 조절을 통해 전체적인 답안을 풍성하게 만들었었던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험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첨삭반으로만 수강을 했는데요. 지방에서 실강을 들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였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온라인 첨삭반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실강을 들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실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실전 모의고사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모의고사 같이 쓰기 스터디나 캠 스터디 등을 통해서 다 같이 시험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스터디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본인에게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유예를 지나서 헌동차 시절부터 윤성분 선생님으로 변경한 케이스인데요. 먼저 타강사에서 변경 시에 일반론의 목차나 답안 구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윤성분 선생님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는 과감하게 윤성분 선생님의 스타일로 따라갈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도 헌동차부터 헌유예까지 변경하면서 윤성분 선생님의 일반론의 목차나 포사 플로우 등을 답안 구조 등을 전부 변경을 하였고, 실제로 31회차 시험과 32회차 시험에서 윤성분 선생님의 답안 작성 스타일로 그대로 서술을 하였고, 저는 이것이 고득점을 획득하게 해준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 책에는 웬만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나 모의고사 등을 순환에 맞춰서 충실하게 따라가신다면 타강사 자료에 대한 불안감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행정쟁송법은 75.21점으로 1등의 점수를 획득하였는데요. 첫날의 인사관리 과목은 40점 후반대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저의 점수를 말씀드리면은 첫날 시험 후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냐고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을 잘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걸 저도 느끼긴 했지만 남은 시험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날 과목인 행정쟁송법과 선택 과목인 경영조직론을 공부하였는데요. 저도 수험기간 내내 실제 시험에서 4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것은 요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중할 것만 집중한다면 기회는 항상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총 4년이라는 수험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하여, 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수험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노무사라는 직업을 정말로 하고 싶었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만다, 끝까지 간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일상이 되다 보니 수험 기간을 헤쳐나갈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최선을 다하여 보내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슬럼프가 와도 무던하게 넘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뻔한 말이지만 395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395개의 공부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의 공부 방법도 무조건 맞다고 보다는 취사 선택을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하다가 많이 지치시고 또 반복되는 일상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첫째 날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잊어버리시고 끝까지 해내신다면 33기 노무사로 필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내실 거고 모두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